네, 안녕하세요.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. 자, 내일 수능이죠. 자, 2024학년도 수능이 드디어 내일 시작됩니다. 네. 자, 이 국어 과목에서는요,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이냐. 네, 요번에는 내다보기가 좀 쉽습니다. 자, 왜냐면 이 윤석열식 수능이기 때문에 지난 9월 평가 있잖아요. 9월 평가에서 출제된 그 양상 그대로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 9월 평가가 어땠느냐? 자, 그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는데요. 자, 일단은 비문학의 지문 난이도는 내려갔다. 네. 자, 그 대신에 비문학이 아닌 것들, 그죠? 나머지는 난이도가 올라갔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일종의 뭐 풍선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, 그죠? 자, 그래서 언매도 좀 어려워졌고, 그 다음에 이제 화작도 좀 길어졌고,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. 자, 이제 일단 그렇고요. 그래서 이제 비문학은 뭐 그냥 보통 수준으로 나올 수 있는데, 나머지가 이제 어려워서 특히 이제 문학 문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될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. 자,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지문이냐, 선지냐? 자,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지문의 난이도는 내려가는 편이고 선지의 난이도는 올라간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은 지문은 이제 어디서 오겠어요? 당연히 EBS에서 오겠죠. 그죠? 자, EBS 수특하고 그 다음에 수완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, 자, 그러면 이제 수특이나 수완이다. 어떤 게 출제가 되느냐? 바로 양반문학하고 비양반이라고 할까요, 그냥? 평빈 등등해서. 자, 비양반문학이 거의 1대1 구성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1대1 구성. 자,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. 자,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작품들을 다 암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 수능 전날 할 수 있는 거는 요 양반문학 중에서 한자가 좀 많이 들어있는 거, 한자어가 많은 거 있잖아요. 자, 요런 걸 갖다가 내용 위주로 해서 한번 읽어보고 가는 거죠. 네, 자기가 딱 근데 공부를 했을 때, 이거는 무슨 제목을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. 이런 것들은 지금 빨리 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비양반이 지은 거, 그러니까 평민들이 지은 거는 사실 내용이 어려운 게 별로 없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지금 수능 전날 볼 필요는 없다. 현장에 가서 봐도 괜찮다. 자, 어차피 이제 내일 시험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. 자,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요 양반문학,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역시 이제 양반문학 요거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가 딱 시험을 보면 좋다, 이런 얘기죠. 자,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그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시 뭐 이런 거는 지금 보니까 거의 다 평범해요. 현대시 같은 것도 난이도가 높지 않다. 자, 근데 이렇게 EBS에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, 출제자 여러분들이, 이 학생들이, 수험생들이 이미 EBS를 잘 공부했을 것이다, 충실히 공부를 했을 것이다, 거의 다 외우고 있을 것이다,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가 어려워지냐면 바로 이 선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. 선지가 아주 까다롭게 나올 수 있다,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식으로 까다롭게 나오냐? 자, 지난 9월 평가 문제 푼 걸 좀 보시죠. 자, 이렇게 보면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수경량자전이다 이러면 이렇게 뭔 A와 B에 대한 이해로 하면서 이렇게 막 비교도 하고, 그죠? 각각에 대한 것도 묻고 이제 이러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 보세요. 선지가 이렇게 깁니다. 무려 3줄이나 되잖아요, 그죠? 자,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왜 이러냐면, 당연히 이제 그 나머지들 그 비문학을 난이도를 낮추면서 또 이 커트라인을 이렇게 막 퍼주기 커트라인 막 95점, 6점, 7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과도하게 선지를 갖다가 구성한다. 이 무려 3줄이나 된단 말이에요, 그죠? 그러면 이 3줄이나 되니까 5개 하면 5, 3, 15 아니겠습니까, 그죠? 이렇게 굉장히 길게 만든다 이거죠. 자, 그러니 보기도 두껍고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렵게 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시 같은 거에서도 보면 역시나 선지가 이제 깁니다, 그죠? 아주 복잡다단하게 생겼어요. 자,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제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. 지금 3줄이 아닌 거를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.
선지들이 상당히 까다롭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B가 A에 발상이 되고 B는 A에서 끊임없이 본문하고 선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록 합니다. 우리가 이제 이런 시 같은 거를 읽을 때 이걸 뭐 외우면서 읽지 않잖아요. 비문학처럼 막 기억을 엄청나게 하려고 막 악을 쓰면서 하지 않는단 말이야. 그러니까 오히려 어때요? 저쪽 본문하고 선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띌 수밖에 없다 이거죠. 자, 그러니까 내일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각오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. 선지가 상당히 길고 복잡하게 나올 것이다. A, B, C, D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뭔지를 막 계속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것이다. 자,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마치 그 내신이 좀 어려운 학교의 그 중간고사 문제 같은 약간 이제 그런 양상을 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그렇고요.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,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지가 야단이 났는데, 자, 그리고 특히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, 이 선지가 어려울 때 어떤 형식으로 할 수 있냐. 아까는 하나는 이제 길게 만드는 게 하나의 형식이었잖아요. 그죠? 자, 그러면 짧은 것도 있다. 어떻게? 자, 짧은 선지인데, 얘가, 모호해. 그러니까요. 자, 다 옳아 보이기도 하고, 다 적절하지 않은 걸로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. 자, 그럴 때는, 지워나가면서 풀기. 자, 요게 적절합니다. 자, 1번부터 쫙 있잖아요. 5번까지 있는데, 이거는 당연히 아니야. 이건 당연히 아니야. 이건 당연히 아니야. 이건 당연히 아닌데, 이 5번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. 모호해. 자, 이러면은 어쩔 수 없다. 예. 나머지가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5번이 정답. 이런 식으로 흘러가 된다는 거죠. 그러니 선명하게 선지를 냈을 때는 하나만 딱 봤을 때 이게 당연히 답이지 하고서는 나머지 선지를 읽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은데 이놈의 시험은 다 지워나가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괜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.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선지를 길게 뽑든 짧게 뽑든지 상관없이 뭐가 문제냐? 바로 시간 어택이 들어간다는 얘기죠. 내일 그렇게 나올 겁니다. 네, 그렇게 안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게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9월 평가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. 그죠? 자, 이거 참 문제입니다, 지금. 그러니 내일 약간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마음을 딱 고쳐 먹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내일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게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. 왜냐면 지금 뭐 킬러 뭐 이런 거 내지 말라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와서 애들을 당황시키거나 이제 그럴 확률은 상당히 낮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기존에 있는 유형들 많이 본 유형들이죠. 보기 문제, 그 다음에 전개 방식이나 또 그 표현 방식 문제, 그 다음에 부분적인 A, B, C, D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낼 텐데 요거를 이제 길고 복잡하게 또는 모호하게 내는 게 일반론이다. 일반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. 자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내일은 그냥 막 논리적으로 어려운 시험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짜잘하고 쪼잔하게 막 찾아 헤매야 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, 그죠? 사실관계 파악. 요거를 갖다가 아주 섬세하게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그래서 좀 후진 시험이에요. 윤석열 수능은 후진 시험이다. 네, 학생들의 이제 실력, 진짜 독해력이라기보다는 빨리 찾고 어떻게 이거 이제 지워나가면서 풀어야 되는 이런 양상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가지고 좀 많이 어렵게 문제를 풀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. 물론 이제 쉽게 나와서 잘 풀고 적절한 난이도가 되면 아주 좋겠습니다만은 자, 이제 그리 쉽지 않다. 이런 입장이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좀 볼까요? 지금 우리 그 언어와 매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언어와 매체 어떻게 나왔냐면 언어와 매체가 어딜게요? 자, 여기 보세요. 여기 지금 이제 복합어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쫙 얘기를 했는데, 자, 요런 거 볼 때도 있잖아요. 이거를 이제 안 읽는 애들도 있는데, 그러면 안 됩니다. 꼭 읽으셔야 되고, 특히 이제 이렇게 A 이렇게 돼 있으면, 당연히 여기 있는 거는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죠?
자, 이제 그렇게 되고, 그 다음에 봐봐요. 자, 지난번에 9월 평가 때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가 바로 이 35번 문제였었는데, 자, 보시면 1번에 꿈이 있잖아요. 꿈, 그죠? 자, 이게 원래 꾸다를 갖다가 요 다를 싹 지우고 여기다가 미음을 붙여가지고, 예, 뭘로 만든 거죠? 명사로 만든 거죠. 그죠? 자, 요런 거. 이런 거를 갖다가 요런 디테일까지, 예? 아주 그 세세한 디테일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. 알겠죠? 자,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1번 골라서 많이 틀렸거든요, 그때. 그러니까 그런 거. 이 꿈이 원래 한 단어 아니야? 뭐 이렇게 보는 거지. 근데 한 단어가 아니라 원래는 뭐다? 꾸다에서 나온 말이다. 예. 꾸다에다가 미음 붙인 거다. 요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알아주기를, 알아채기를, 예, 이렇게 바라고 있는 시험이 요번 시험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보세요. 필자를 뜻하는 지은이에 이러잖아. 그죠? 자, 그럼 학생들이 급하니까 요 단어만, 이 필자라는 단어만 딱 보고서는 뭔가 해보려고 그랬단 말이야.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? 이게 아니고, 예, 요겁니다. 지은이. 지은이를 분석하라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마음 급하게 막 덤비겠다. 요거 안 됩니다. 알겠죠? 자, 이렇게 짜잘하고 뭐 좋은 말로 하면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런 시험에서는 절대로 막 나대면 안 됩니다. 까불면 안 돼요. 왠지 오늘 잘 풀어지는데 이거 큰일 난 겁니다. 네, 완전 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천천히 가십시오. 알겠죠? 차분히 가셔야 됩니다. 네, 이런 그 잡스러운 스킬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? 필자를 뜻하는 지은이. 누가 이런 TMI가 필요하대, 그죠? 바로 지은이의 지적 구성을 하면 될 걸. 여기서는 용꿈에 이렇게 봄날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필자를 뜻하는 지은이. 이거는 함정이죠. 좀 거국적으로 좀 출제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, 그죠? 자, 하여튼 이제 그렇고. 자, 그 다음에.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렵게, 여기서도 그래요. 지금 단맛인데, 단맛은 원래 달다에서 나온 말이고, 이렇게. 달다에서 해서 리을 탈락하고서는 이게 니은이 붙어갖고서는 뒤에 있는 요 맛을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까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학생들이 그 문법 공부를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일도 역시나 시간도 시간대로 걸리고 또 틀릴 확률도 높아지는 짜잘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것이다.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네. 자, 참 우울하죠. 자, 이제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면서, 예, 문제 풀어주셔야 되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대화를 주는 경우도 말이에요. 대화를 주는 경우에는 역시 대화의 내용을 쭉 살펴가면서, 그러면서 혹시 또 짜잘한 함정이 있지 않는가, 이런 거를, 예,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. 함정 주의. 좀 굵은 글씨로 써볼까요? 함정 주의. 그죠? 아, 정말 내일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 상황입니다. 걱정도 되고요. 네. 자, 이러니까 조심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요 중세국어에서는 여기 다 우리 지금 현대국어로 이렇게 1대1로 돼 있지 않습니까? 사실 이 시험은 요 문제는 중세국어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상 얘가 주인공이에요. 그러니까 껍데기는 중세국어로 돼 있지만 사실상 그냥 지금 우리가 쓰는 문법을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러니 여기 현대국어로 해석이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요거는 참 잘 안 가르쳐 드리는 건데, 자, 하나 가르쳐 드리자면, 자, 보세요. 자, 우리가 이제 양성 모음하고 음성 모음, 예,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건데, 요 방법을, 예,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는 거 있죠. 이런 애들이 이제 아래 아 같은 경우도 이걸 잠깐만요. 이거를 아로 읽지 않습니까? 그죠? 발음을. 네. 자,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양성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, 예,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음성이죠. 네. 음성인데, 이거를 이제 쉽게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자, 글씨를 쓸 때 잘 보세요. 위에서 아래로 내려긋는, 위에서 아래로 내려긋는, 위에서 아래로 내려긋는, 위에서 아래로 내려긋는,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양성입니다. 다만 이는 중성이고요. 자, 또 음성은 어떻습니까? 좌에서 우로 긋는, 좌에서 우로 긋는, 좌에서 우로 긋는, 좌에서 우로 긋는 글자들은 전부 다 뭐다? 음성이다. 이렇게 되겠습니다.
자, 양성, 음성, 모음조와 관련해서 양성, 모음, 음성, 모음을 일일이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이거는 바로 내일도 써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. 네,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, 요것만 참 잘 돼도 15세기 국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보고요. 네. 자, 어찌됐든 간에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, 자, 이번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다.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자, 난이도 조정을 잘 하려다 보니까, 난이도 조정을 잘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시험이 돼버리는 그런 시험이 될 확률이 높다.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6월 달에 막 난리 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었던 9월 달 그대로 출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. 문제 유형, 그리고 선지의 길이, 그다음에 선지를 구성하고 있는 표현들,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지금 이후 9월 평가와 아주 유사하다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밤에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9월 평가 때 뭘 틀렸나 보고, 그런 유형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, 딱 고민을 해가지고서는 내일 아침에 가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푸는 것이다. 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내일 시험들 잘들 보시고요. 네, 다시는 이 국어정원 사이트에 오는 일이 없도록 다들 대학 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